어제 우원식 의장이 던진 개헌 논의가 아마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을 좀 네. 달굴 것 같은데 조기 대선일에 맞춰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 이런 주장이에요.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네. 나머지 주자들은 다 동의를 한 상태고. 근데 이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거를 더 이상 뭐 대답을 안 하고 피할 수는 없는 이슈 같은데. 근데 어제 뭐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반응을 보니까 뭐 그 개헌 개나 줘라 지금 뭐 내란 종식할 때 지금 뭐 예. 갑자기 뜬금없이 뭐 개헌 얘기하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2017년 문재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에 보면 4년 중임제 개헌이 자신의 뭐 그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는데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저 파면이 돼갖고 조기 대선이 열리니까 네. 확 바뀌어요. 아니 사람이 문제지 왜 헌법 뭐 헌법이 무슨 죄가 있냐? 예. 그 헌법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지 왜 헌법 탓하냐? 그러면서 그걸 거부했어요. 네. 사실 그때도 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적지 않았거든요.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만약에 개헌을 했다면, 예, 그러네요. 그렇죠. 예.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2017년에 문재인의 모습하고 비슷해요. 네.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랑 대립할 때 분명하게 정치개혁 공약으로 4년 중임제 뭐고 다 내걸었어요. 지금은 무슨 뭐 내란 타령하면서요. 지금 뭐 아직도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 이런 얘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의 어떤 탄핵 선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예. 얘기를 할 때 뭐 아직 완전히 마무리는 아니지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도 계속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는 안 가는 것 그 같아요.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세력이 호헌 기득권 세력이라고 자인을 한 거예요. 호원 기득권 세력이다. 예, 이거는 지금 내란의 불씨가 살아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. 예. 근데 자꾸만 그 아까 얘기한 그런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. 미래 지향적으로 뭔가 이 아픔을 치유하고 예. 승화시킬 생각은 않고 네.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내란 불씨 타령하고 그러니까 호헌 기득권 세력이죠. 오늘부터 아마 기자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할 거거든요. 네.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에 대한 생각을. 근데 대통령의 선고 이전에는 계속 그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슈가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네.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니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어요. 네. 근데 이제는 답할 타이밍인데 전해지기로는 뭐 정대철 헌정회장 이런 분들은 본인과 통화에서는 이 대표도 긍정적이었다는 거잖아요. 그 사적으로 통화한 걸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 이제까지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네. 것도 그 다음날 쉽게 그래도 뒤집는데. 헌정 회장님이랑 통화했는데 예, 그럴까요? 그건 모르죠. 근데 네. 저는 여기 이거는 뭐 제가 걱정할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잘못해갖고 보수 내 상당 부분 뭐 한동훈 쪽이라든가 해갖고 다 반대가 되고 계엄을 잘못해갖고 그 포위가 됐잖아요. 예. 완전히. 네. 예. 아주 일부가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이 있었지만. 근데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득권자의 그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. 그럼 개헌 문제로 지금 뭐 정대철 헌정회장도 그렇고 민주당 출신들의 많은 사람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잖아요. 예. 그 이재명 본인도 얘기했던 건데. 네. 이제 뭐 앞에 다 저게 그냥 권자가 보이니까 뭐 나 5년 나 일단 채우고 봐야지 뭐 지금 개헌이고 뭐고 이렇게 되면요. 이게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이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악재로 저는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뭐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네.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다.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요. 사실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무죄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네. 조금 더 이렇게 지금의 어떤 입지가 이 정도로 공고하지 않았을 텐데 네. 잇따라 무죄가 좀 나오다 보니까요. 이게 네.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낸 것도 아닌데 좀 털어낸 것 같은 느낌이 나요. 이거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장점이 아닐까 싶거든요. 뭐 장점이지만 그렇다고 뭐 사법 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라고 아니지만, 하는 예. 인물에 대한 뭐 국민적 신뢰가 크게 높아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는요. 정치를 승부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누차 반복하지만
그 계엄도 마찬가지잖아요. 예. 정치로 승부 봐야 될 걸 왜 군대를 동원해 갖고 군사로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에 있는 거는 검찰과 법원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. 예. 이제 이 정치 집단으로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 제기하는 건 해야 되지만 거기에 올인하는 건 잘못된 전략이라니까요. 저는 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선거로 정리할 생각을 해죠.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계속 얘기를 할 게 네. 아니라 이 대표가 보여주는 정책 면에서의 뭐 오락가락이라든지 좀 그렇죠. 신뢰할 수 없는 네. 뭐 그런 것들 그걸 지적을 해야 된다 말씀이시군요.